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논리 알았으니까 151쪽에 가면 쌍가로 3번. 이번에는 무슨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응? 자, 수리 요하는 신고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른다? 행정 요건적인 신고라고도 한다. 응? 왜냐면 행정기관의 어떤 수리라는 별도의 조치가 있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의 개인의 신고 행위거든. 그지? 그래서 자, 그래서 이거는 의는 또 읽고 지나간다. 뭐라고 돼 있어? 개인이 우리 신고한 거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수리 행위를 수리해줌으로써 이제 신고된 것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유형의 신고다. 그지? 그래서 예, 중요한 거 동그라미 2번. 현재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없다. 아까 우리 행정절차법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랬지? 그 다음에 사례. 대표적으로 수산업법이 정한 어업신고는 수리 요하는 신고입니다. 아까 헷갈리지만 수산제조업, 김가공공장 같이 수산제조업 하겠다고 신고하는 건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사항. 근데 이거는 어업한다는 거, 어업행위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어업신고는 행정연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사항. 응? 그거 혼동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5번째 줄부터 보면 뭐 나오지?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사업 양도 양수에 따른 지위 승계. 이런 게 많이 나온다. 자, 쭉 명의 변경 신고. 응? 밑줄. 또 그 밑에 있는 거. 지위 승계 신고. 자, 이름에 명의를 변경한다. 지위 승계 신고 나오면 다 수리 요하는 신고다. 응? 행정연의 수리가 있어야만 신고된 거로 인정되는 거다. 지위 승계, 명의 변경 신고, 지위 승계 신고. 응? 다 수리 요하는 신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뭐라서 주민등록 신고, 주민등록 전입 신고, 주민등록 신고. 그 밑에 거 체육시설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시도자등에 대한 회원 모집 계획서 제출행위. 자, 그리고 내려가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뭐 나왔어? 납골시설, 사설 납골시설, 납골땅, 납골시설 설치 신고. 그 다음에 건축신고 앞에 뭐 붙은 거 있어?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그냥 건축신고가 아니라 그 앞에 뭐 잘 모르는 말이야.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 노동조합 만들었다고 노조업 설립 신고 다 수리 요하는 신고. 응? 자, 그러면 자, 요건 및 효과. 여기는 수리 요하는 신고에 대해서 한번 보자. 수리 요하는 신고. 이게 수리 요하냐 수리 요하지 않냐는 결국 법 규정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야. 응? 법이 개인이 기재사항 다 쓰고 첨부 서류 갖춰가지고 신고서만 행정위원회 내라 이렇게만 돼 있으면 그건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는 거고, 그걸 또 받아들여서 행정위원회 공익적 관점 이런 거 검토해갖고 수리까지 해야 신고되는 것으로 이런 취지의 규정이 있느냐? 그럼 그 수리 요하는 신고로 보는 거고. 자, 그럼 수리 요하는 신고에서 적법한 신고를 했어. 그러면 행정기관은 어떻게 해야 돼?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됐다면,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됐어. 그러면 행정기관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공무원 어떻게 해야 돼? 신고를 수리를 해줘야 되지. 안 그래요? 적법한 신고서가 수리해야 합니다. 수리해줘야 되는 거지.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는데 행정기관이 만약에 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수리 거부하면. 그럼 상대방 국민은 신고하고 해야 될 행위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 국민의 자유가 괜히 억압받는 거야. 그치? 그러면 수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수리 거부하면 이거는 개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행위니까 이 수리 거부는 당연히 국민이 왜 수리를 거부하냐고 자기의 권리 의무에 직접 불이익한 영향 미치는 행위라고 소송으로 싸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리 거부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죠. 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이 처분이라는 게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로서 법 집행해가지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 끼치는 행위를 처분이라고 하고 처분이 소송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적법한 신고가 된 경우, 자, 기억번
적법한 읽고 나가자. 적법한 신고가 있더라도 행정기관에 수리가 있어야만 법적 효과 신고 의무 이행된 거라고 발생하고, 만약에 상대방 국민은 내가 적법한 신고서 냈는데 왜 수리 거부하냐, 그리고 와서 그냥 영업행위하면 아직 신고 안 된 상태에서 영업행위한 게 돼서 뭐가 되는 거예요? 무신고 영업으로 처벌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수리 거부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두째 주 끝에 행정기관의 수리행위나 수리 거부는 다 처분으로서 소송 대상이 됩니다. 응? 그게 중요. 행정기관의 수리 요하는 신고 사항일 때 행정기관의 수리행위나 수리 거부 행위는 다 소송 대상이 된다. 응? 그게 첫 번째 중요. 그 다음에 니은번. 행정기관이 수리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은 형식적 요건, 즉 기재사항 다 쓰고 구비서를 갖추고 했으면 원칙적으로, 보통은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수리를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인 거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납골당 설치 같은 거 있잖아. 이게 주변의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어요. 신고사항인데 환경 같은 공익적 관점을 특히 고려해야 될 것들,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보다 이제 행정기관이 신고서, 기재사항, 구비서로 갖췄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그래서 2번 읽어보면 법에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형식적 요건 외에 뭐 환경 같은 공익적 상황을 검토하도록 하는 실체적 요건까지 검토해서 수리하도록 하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원칙은 행정청은 형식이나 절차상 요건에 하자가 없으면 수리해야 되고, 그 환경 같은 공익 뭐 이런 걸 이유로 거부할 수는 없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이제 수리 요하는 신고에서 행정기관이 수리 여부를 결정할 때 원칙은 뭐예요? 형식 요건만 갖췄으면 수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아까 납골당 설치 신고 같이 환경과 같은 공익적 요건도 고려해야 해야 될 경우는 그것까지 고려해서 수리 결정할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디귿번은 신고필증 얘기하는 거야. 자, 여러분 수리 요하는 신고에서는 신고필증이 꼭 있어야만 신고된 거로 인정이 될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 자, 수리 요하는 신고에서는 언제 신고 의무 이행된 거로 인정이 될까요? 내가 적법한 신고서를 냈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수리해준 시점에 신고 의무는 이행된 거야. 그럼 그때 신고 의무 이행돼서 법적으로는 끝난 거라고. 근데 신고필증 내주는 건 이 사람 신고 의무 다 수리가 돼서 신고 의무 끝났다 한 걸 다시 한번 확인차 인정해 주는 것뿐이지, 신고필증 안 줘도 수리된 시점에 신고 의무는 이행된 거야. 그지? 역시 신고필증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수리 요하는 신고사항일지라도 신고필증 교부 안 됐어도 수리된 시점에 신고 의무는 이행된 거야. 따라서 신고필증 중요하지 않다. 응? 따라서 신고필증을 안 준다 해서 그거 갖고 소송으로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수리된 시점에 신고 의무 이행된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리을번 문장을 보면 리을번 답해지. 자, 152쪽에 맨 위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한다. 자, 이거 그림으로 설명해 볼게요. 뭐가 있냐면, 자, A가 영업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다가 A가 B한테 가게를 팔아 넘겼어요. 서로 계약을 맺고, 야, 내가 허가 받아서 영업하던 거 너한테 넘겨줄게. 계약 맺고 팔아 넘겼어. 이때 얘를 양도인이라 그러고, 양도인 또는 전 영업자, 얘를 양수인이라 그래. 받을 숫자 써서. 그러면 이 계약 맺고 이 허가받아 영업하던 것을 그대로 넘겨받고자 하는 B는 이제 뭐해? 가서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법에 따르면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신고서 제출. 그러면 이거 관할 행정청, 시군구청장이 이거 신고를 수리해줘. 이거를 뭐라고 그래? 지위 승계하겠다는 거, 지위를 이어받겠다는 걸 수리해주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해주는 이 행정기관의 행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뭐야?
이 단순히 지네들끼리 이 사고 팔았다 이거를 갖다가 사실 확인차 정보 제공받는 그런 의미만 그런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수리 행위를 하면 행정이 수리해주면 전 영업자 양도인에게 내줬던 허가를 다시 박탈하는 거야. 양도인에게 내줬던 허가를 걷어들이고 새로이 양수인에게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인정해 줌으로써 B가 이제 양수인이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리는 법적으로 전 양도인에게 내줬던 허가를 박탈해서 허가 박탈하고 다시 영업 금지시키는 의무를 보는 거죠. 허가 박탈하고 B에게 새로이 영업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해 주는 법적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수리 행위는 A한테는 양도인한테는 불이익한 거고, 그지? 양수인한테는 이익이 되는 거지. 이때 우리 행정절차법을 보면 행정기관의 법집행 조치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권리를 제한받고 의무를 부여받는 불이익받는 자에게는 사전에 이런 행위를 하겠다라고 행정위원회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들어보고 나서 최종 조치를 하게 돼 있어요. 응? 그렇다면 이 행정위원회 수리로 인해 전 영업자 양도인은 어떻게 되는 거야?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불이익한 위치에 놓이니까 이 양도인에게 수리할 예정이다 라고 사전에 통지하고 A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수리 결정을 내야 된다는 얘기야. 응? 자, 그러면 읽어보자. 디귿번. 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받고 이걸 수리하는 행위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고 쭉 써놨지? 응? 첫째 줄. 종전의 영업자, 즉 종전 영업자의 권리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 영업자는 행정절차법상 행정행위인 수리로 인해서 불이익당하는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원은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함에 있어서 누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키워드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이거는 다섯째 줄 끝에 넷째 줄 끝에 종전 영업자에 대해서 뭐 해야 돼? 응? 행정절차법이 정한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고 수리를 해야 합니다. 응?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부적법한 신고. 이건 조금 더 유의돼. 부적법한 신고는 자, 수리를 요하는 신고사항인데 부적법한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행정청은 어떻게 써야 돼? 행정청은 이거 요건을 못 갖춘 신고니까 수리해주면 안 되지. 응? 수리 거부해야 됩니다. 수리 안 해, 요건 못 갖추면 수리 거부해야 함. 그죠? 그럼에도 행정기관이 수리를 해주면 어떻게 돼? 그럼에도 수리한 경우 요건을 못 갖춘 신고라서 수리를 해주면 안 되는데 행정이 수리 행위를 해줬대. 그러면 수리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그 수리 행위는 위법입니다. 요건을 못 갖췄는데도 행정기관의 수리 행위는 위법. 그런데 이 행정기관의 법집행행위, 행정기관의 법집행행위는 행정행위 내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해서 다 무효는 아니고 위법 정도에 따라서 위법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무효인 경우와 취소 사유인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눠요. 그럼 이 경우는 위법인데 만약에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 원칙은 취소 사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무효로 봅니다. 즉 수리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이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무효 이렇게 다룹니다. 그런데 위법이 중대 명백한 경우만 무효로 봐요. 예외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러면 먼저 이거 봐봐. 이 수리행위가 무효라면 수리를 해준 적이 없는 거니까 이 사람은 신고가 된 적이 없는 거로 다루겠지? 그렇죠? 그런데 수리행위가 경미한 정도의 위법이다 해서 취소 사유면 일단 어떻게 돼요? 일단 유효야. 뭐가? 행정기관이 수리해 준 게 일단 유효야. 효력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일단 유효니까 일단은 신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 의무, 신고된 거에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응? 상대방이 일단 신고가 된 거로 치는 거야.
하지만 결국 나중에 위법이 있으니까 수리해준 행정기관이 야 수리 잘못됐었다 취소한다 이렇게 취소가 되면 이제 없었던 일이 되지만 취소하기 전까지는 수리는 일단 유효, 상대방 신고 행위도 일단 유효 이렇게 되는 거야. 응? 자 그래서 거기 읽어보자. 뭐라 했어? 기업번은 만약에 부적법한 신고라면 행정청은 수리를 거부해야 되고 만약에 행정위원회이 수리를 해줬다면 이거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밑에 중요한 건 니은번. 수리가 무효일 때는 상대방은 신고가 안 된 거니까 영업행위라면 무신고형으로 처벌 대상이 처음부터 되는 거지만 특히 두 번째 이 취소 사유가 보통 원칙입니다. 응? 취소 사유일 때는 일단은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니까 행정기관이 수리해줬던 거 위법이었다 해서 취소시키기 전까지는 불법 영업이 아직 아닙니다. 응? 그 부분이 중요해요. 응? 니은번이 아주 중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아니 법에 의해서 신고하라고 의무사항도 아닌데 신고를 해왔어. 법에 따르면 신고하라고 돼 있지도 않은 건데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왔어. 그래서 행정기관이 그걸 수리를 해주거나 표현상 수리해주거나 수리를 거부해줘도 상대방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이 있어 없어? 아무 영향 없잖아. 신고해야 될 의무사항도 아닌데 신고해야 한다. 수리 거부해도 의무에 아무 영향 없잖아. 그럼 상대방 부분의 권리 의무에 아무 영향 없는 조치는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될 이유가 없으니까 안 된다. 그런 논리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파트에 싸움 났어. 그래서 아파트 단지 새로 졌는데 처음에 아파트 단지 들어설 때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주민 공동 이용시설로 테니스장을 설치해놨어. 테니스장. 응? 아파트 단지 안에. 근데 그 주민들 중에 테니스 치는 사람은 적고 배드민턴 치는 사람이 훨씬 많대. 응? 그래갖고 이 주민들이 바꿨어요. 배드민턴장으로 바꿔놨어. 변경을 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원래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장으로 바꿨다 하고 변경했다고 구청에 가서 신고서를 냈나 봐. 변경했다고. 그랬더니 구청에서 그걸 변경했다는 걸 이제 표현상 수리해줬다는 거야. 응? 그랬더니 아마 또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들이 반발. 갖고 왜 그걸 수리해주냐? 응? 행정기관이 왜 수리해주냐고 그걸 갖고 소송으로 싸웠는데 소송 대상도 안 되는 거 갖고 싸웠다. 재판 진행도 안 한 거야. 응? 재판 거절. 왜? 그거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그 공동 규약이라고 있어요. 그 아파트 주민들이 뭐 총회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변경하는 거 결정하고 지네들끼리 하면 되는 거지. 그는 행정기관은 구청에 뭐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신고하게 돼 있는 사항도 아니다. 응? 그걸 변경했다고 신고해온 걸 행정기관이 수리를 해주건 수리를 거부해주건 주민들의 권리 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라 그리고 소송으로 싸울 대상도 아니다. 그냥 신고를 해오니까 그냥 행정기관이 수리해 줍니다 하고 그냥 한 것뿐이지 아무런 법적 의미가 효과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응?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판례로서 확인. 자,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요건 및 효과. 그래서 1번 중요하다. 1번 주민등록. 자, 1번의 제목 중요한 거 주민등록입니다. 자, 여러분 보자. 예를 들어서 그 아주 유명한 연쇄살인마, 응? 연쇄살인자, 아니면 막 이 성폭력 그 범죄자, 응? 감옥에 있다가 출소. 내가 사는 동네 시군구청, 우리 사는 시군구에 살겠다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온단 말이야. 응? 이거 그러면 구청장이 전입신고서를 받고 일단 주민등록 신고는 여기서 1번 자 주민등록은 등록이라는 표현인데 이것도 신고야. 주민등록은 수리 요하는 신고다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다. 이게 중요한 거야. 1번. 응? 어떻대? 두 번째 끝에 있지? 자 주민등록 신고는 신고서가 행정기청에 도달만 하면 신고 이유로 생기는 게 아니라 즉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가 아니라 적법한 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하고 행정청이 수리해준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다. 뭐야 이거? 수리 요하는 신고라는 거죠. 자 간단히 정리하면 주민등록 신고는 수리 요하는 신고다. 그럼 이어서 2번. 그런데
이거 뭐야, 성폭행범, 연쇄살인마가 감옥에서 나오더니 우리 시군구에 살겠다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왔다. 근데 주민들이 난리가 났다. 응? 그 전입신고 받아주지 마라. 그럼 구청장, 시군구청장이 우리 이런 연쇄살인마나 성폭행범 우리 동네에 살게 할 수 없다. 그런 이유로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없다? 거부할 수 없대요. 응? 오로지 주민등록법이 정한 목적, 거기에 맞으면 전입신고를 받아줘야만 안 되는 거야. 주민등록법이 정한 목적은 뭐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지를 옮기느냐, 이것만 보라는 거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지를 옮기냐, 그게 인정되면 전입신고 수리해줘야 된대. 그거 이외에 다른 요소, 얘가 성폭행범이냐, 연쇄살인마냐, 아니면 투기 목적으로 우리 시군구로 이사 오려는 거냐, 아니면 우리 시군구가 복지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우리 시군구에 와서 복지 혜택 받으려고 주소 옮기는 거냐, 이런 주민등록법이 정한 목적 이외의 요소를 고려해서 수리 여부 결정하면 안 된대요. 오직 주민등록법의 목적 한 가지만 고려해서 수리할지 말지 결정해야 된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려는 것인지 그것만 고려해래요. 2번 역시 중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 있어? 시군구청장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할 때 심사해야 될 사항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 범위 내에서만 행해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또 5째 줄 끝에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 이외에 다른 어떤 이해관계나 의도가 있다 해서 그런 거 가지고는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그 고려사항하면 안 된다는 판결. 중요한 거.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뭐 나왔어? 지위승계 신고 수리가 나왔지? 머릿속에 파박. 지위승계 신고 수리다? 지위승계 신고 나오면 수리 요하는 신고 사항이다. 이때 행정기관이 신고를 수리해주는 행위의 법적인 효과는 뭐래요? 응? 넷째 줄여보니까. 둘째 줄부터 읽어보자. 단순히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 양도의 법적인 효과에 대해서 사업을 승계했다는 그런 단순한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그런 행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양도인에게 내줬던 영업허가, 사업허가를 취소시킨과 아울러 새로이 양수인에게 적법하게 사업할 수 있는 법규상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로서 허가받은 자의 변경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해주는 행위는 이런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조치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아주 중요한 판례. 그럼 4번, 5번 다 그런 얘기입니다. 4번, 5번 다 지위승계 신고, 5번도 지위승계 신고, 다 수리 요하는 신고 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6번 명의변경 신고 나왔지?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야. A라는 사람이 어디다가 건축하겠다고 건축 허가를 받았다, 그지? 그런데 이 사람이 건물을 짓다가 돈이 없다든지 아니면 이민을 가겠다든지 그래가지고, 근데 건축 허가라는 건 누가 거기에 건물을 짓든 그건 상관없는 거야. 그 장소에 어떤 용도의 몇 층 높이의 건물, 그게 허용되냐, 이게 중요한 거지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 건축하는 사람. 그러니까 A가 건축 허가를 받아 어떤 건물을 어디다 짓겠다고 허가받았다가 짓다가 딴 사람한테 다 넘기고 갔어. 그러면 그 넘겨받는 자가 그럼 내가 건축주로 바꾸겠습니다 하고 그 이름만 바꾸는 거야. 그 건축주 명의 변경하겠다고 신고하는 건데, 명의 변경 신고도 수리 요하는 신고로서 뭐예요? 이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를 받은 행정청 어떻게 해야 된대? 원칙적으로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수리를 해줘야지, 법에도 없는 실체적 요건은 이런 걸 내세워서 수리 거부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리 요하는 신고도 원칙은 형식 요건만 갖추면 수리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8번 내려가면 8번은 수산업법상의 어업신고. 맨 밑에 있죠? 페이지. 수산업법이 정한 어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이거 나타낸 거고, 그지? 그 다음에
10번도 체크. 자, 골프장과 같은 체육시설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에 대해서 회원 모집 계획서 제출하는 행위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등록이란 말도 없고 회원 모집 계획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신고에 해당하는 행위고, 그거 뭐 회원 모집 계획서 제출을 받고 시도지사가 검토한 결과를 통보해 주는 행위는 수리 행위에 해당한다. 응? 이런 얘기지. 그래서 아마 뭐 골프장 업자가 자기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건이 이런 거야. 어떤 골프장 업자가 있는데 그 자기네 골프장은 소수 회원만 받는데 대신에 요금을 회원권을 비싸게 받아. 딴 데보다. 응? 비싸게 받는 대신에 회원을 소수만 모집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뭐 회원으로 가입한 자는 좀 비싸게 가입하는 대신에 언제든지 뭐 골프 치고 싶으면 언제든지 예약이 가능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수만 받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300명만 회원으로 모집해서 받겠다고 비싸게 가입을 받았어. 그래서 좀 비싸더라도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골프장 업자가 시도지사에게 회원 모집 계획서라고 이제 제출했잖아. 즉 신고를 했는데 시도지사가 승인만 수리해주는 검토 결과가 온 거야. 거기 그거 보니까 자기 300명만 회원 모집한다고 그러고 1000명 모집 신청해 놓은 거야. 그 기존에 가입한 회원들이 열받아갖고 그 시도지사가 회원 모집 계획서 그 검토 결과 통보한 거 자기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취소해라고 소송을 낸 거야. 이게 소송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게 쟁점이었어. 그죠? 그래서 인정해 줬거든. 그래서 그러면서 나온 거야. 9번 꼭 알아두고, 그 다음에 10번 했지? 그 다음에 11번. 11번 아주 중요하다. 그냥 건축신고가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붙었지? 이게 결정.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이 붙었어. 그지? 그럼 무슨 말이 되냐면, 이제 이 어떤 사람이 그 무슨 건축 신고라는 걸 하잖아. 그러면 단순히 그 건축하는 것만, 건축법이 정한 신고 효과 이거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다른 법이 정한, 다른 법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야. 다른 법에 무슨 시장에 인가받게 돼 있는 사항, 또 무슨 또 다른 법에 무슨 도지사에 허가받게 돼 있는 사항.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원래는 A법에 따라 건축신고도 해야 되고 B법에 따라 무슨 시장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C법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게 연관이 다 있는 거야. 그러면 원칙은 다 따로따로 신청해서 각각의 법이 정한 요건 같이 따로따로 신청해서 다 따로따로 인허가를 다 받아야 건축신고도 맞춰지고 다 인허가 다 따로따로 받아야만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야. 원칙은. 근데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국민이 되게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 따로따로 요건과 따로따로 신청해 다 따로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업을 간소화시키고 절차를 뭐 신속히 하고 이런 차원에서 법에다가 어떤 규정을 하냐면 한쪽 법에다가 규정을 뒀어. 그래서 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를, 그러니까 국민은 하나의 행정기관에다만 신고나 신청서를 내면 돼. 그러면 그 신고 신청서를 받은 행정기관이 다른 법이 정한 인가나 허가 요건을 다 구비했는지 한 번에 다 검토해서 한 번에 그냥 신고를 수리한다. 그러면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도 다 내준 거로 치는 거야. 국민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기관에만 제출하면 되고 행정기관은 다 한꺼번에 검토해서 한 번의 조치로 다 승인 내주는 거지. 응? 이런 걸 우리가 인허가 의제 제도라고 불러. 그래서 절차 간소화시키는 건데 나중에 또 배워요. 일단 여기서 그러면 문장이 어떻게 해서 판결문이 그냥 건축신고와 달리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그렇지? 그러니까 11번의 앞에 세 줄은 그냥 건축신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건축신고는 무슨 말이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사항이다. 이걸 나타낸 거야. 그러나 세 번째 줄에 인허가 의제,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까지도 다 한 번에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인정되는 그런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업무를 행정적인 그 실체적 요건까지 심사를 한 후 수리해줬을 때만 신고 효과가 인정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게 옳다. 아주 중요한 건데. 그래서
또 그 밑에 국토계획법에 정한 개발 행위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겁니다. 이것도 뭐야? 건축신고서 제출해서 담당 행정면허 건축신고만 수리되면 다른 법이 정한 국토계획법이 정한 개발 행위 허가까지 다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되버리는 거야. 이러면 건축신고를 받는 행정청으로서는 건축법상의 신고 요건만 검토할 게 아니라 다른 법이 정한 개발 행위 허가 요건을 구비했는지 다 심사하고 다 갖췄을 때만 수리를 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즉 간주되는 건축신고가 이 같은 그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 허가 요건을 못 갖췄다면 행정기관은 건축신고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건축신고를 수리해주면 안 된다. 수리 거부해야 된다. 다 이거 되게 중요한 판례. 그 다음에 12번 납골당 설치신고 두 가지 공부합니다. 납골당 설치신고 이꼬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왜냐하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그죠? 그래서 수리가 안 되면 아무리 적법한 신고서를 내도 행정위원회 수리가 없으면 납골당 설치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문장이 이어졌고 그 다음에 12번 밑에 보면 납골당 설치 신고사항 이행 통지를 한 사안에서 이렇게 나오지. 읽어보면 자, 어떤 사람이 납골당 설치하겠다고 신고를 해왔어. 근데 시장이 어떻게 했어? 시장이 뭐 했대? 응? 그 단체인 교회가 신청을 했는데 이행 통지를 함으로써 그죠? 이행 통지를 했대. 납골당 설치 신고사항 이행 통지를 한 사안에서 파주시장이 갑교회에 이행 통지를 함으로써 납골당 설치 신고를 수리해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수리 처분과 별도의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다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치가 이렇게 된 거지. 자, 종교단체가 납골당 설치 신고를 해왔대. 신고를 해왔고 시장이 어떻게 했대? 시장이 그래 뭐 여러 가지 검토한 뒤에 납골당 설치 신고를 수리를 해준다. 이렇게 수리를 해줬다면 간단한데 어떻게 했대? 수리해준다는 표현을 안 하고 뭐 했대? 그냥 납골시장이 뭐 했어? 신고한 사항을 언제까지 잘 이행하시오 하고 신고사항 이행하라고 통지서를 보낸 거야. 이행 통지서를 보냈대. 그러면 이게 신고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라 하시오 하고 통지서 보낸 거 이거를 뭐라고 보는 거야? 신고한 사항 수리해준 행위다 이거지. 그렇지? 똑같다는 거야. 행정의 시장이 수리해준다는 말을 안 했어도 당신들 신고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시오 하고 통지한 건 수리를 해준 행위다. 그러니까 별도의 수리 행위가 없더라도 이 꼴로 수리 처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동네 사람들이 싸우나 봐. 자기네 사는 동네에 납골당 설치된 걸 인정하니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소송으로 싸우려고 그래. 그럼 뭐 갖고 싸워? 이게 수리 행위니까 즉 신고사항 이행 통지한 시장의 행위를 취소해라 하고 행정소송 대상으로 싸우면 되는 거지. 이게 수리 처분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나왔어? 밑줄. 납골당 설치키로 한 장소에서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납골당이 정부기관에 설치되는가 민간단체에 설치되는가 상관없이 누구에 설치되는가가 중요해? 자기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은데 그지? 그러니까 누구에게 설치되는 거와 상관없이 납골당 설치에서 자기들의 환경이익 침해 내지 침해 우려가 있다고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인정된다. 원고적격 인정된다. 여기까지 다 공부하고 자 13번 보면 무슨 단어가 나왔지? 자 주유소 등록 신청 나왔어요. 그죠? 근데 거기도 보면 뭐가 나왔어요? 원칙은 그 법이 정한 등록 요건에 합치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야? 수리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다만 무슨 단어가 나왔지? 심사 결과 관계 법이 정한 제한 이외 저기 밑줄 중대한 공익사항이 필요. 그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이거 수리해줘서 그 뭐 주유소 설치가 돼가지고 영업을 하게 되면 환경에 큰 불이익한 효과를 가져온다든지 이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수리 거부할 수 있다.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는 거부 사유로 정당화된다는 거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자, 그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냐? 17번 유료 노인복지주택 설치 신고. 수리 요하는 신고고,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형식적 요건만 심사할 게 아니라 뭐래? 응? 둘째 끝에 그 유료 노인복지주택이 적법한 입소 대상자에게 분양되었는지, 또 신고 당시 부적격자들이 입소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여부까지, 실체적 요건까지 심사해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응? 그 다음에 18번 아까 낙골 땅 설치, 사설 낙골 시설 설치 신고 뭐에 대해 거기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응? 19번 노조 설립 신고는 간단하게만 보면 노조 설립 신고는 뭐야?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이 정도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고, 세 판례라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 쭉 하고. 23번 공부해야 된다. 23번. 자, 23번은 뭐야? 맨 위에 문장 보니까 숙박업 하고자 하는 자가 법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숙박업 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수리해 줘야 되는 거다. 그죠? 이렇게 전제를 깔고. 그런데 다섯째 줄에 보니까 어떻게 돼? 응? 이러한 법리는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새로이 숙박업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기존에 다른 사람이 숙박업 신고를 한 적이 있더라도 새로이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 등의 소유권 등 정당한 사용권을 취득하여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 신고했다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수리해줘야 되지. 단지 해당 시설 등에 대해서 먼저 이미 과거에 누가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다라는 그 외관상 그 숙박업 신고 사항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 이것도 시험에 한번 쓰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누가 같은 건물인데 거기서 숙박업 하겠다고 신고를 한 적이 있고 그 숙박업을 했었나 보지 예전에, 그지? 그러다가 이제 그 건물에서 더 이상 이 숙박업을 안 하나 봐, 그지? 근데 그 건물을 소유권을 다른 사람이 이제 취득을 해서 새롭게 이제 숙박업하겠다고 신고서를 했는데 서류상 거기 옛날에 누가 숙박업 신고를 한 상태다라는 이유만 갖고는 거부하는 건 적법하지 않다. 그런 이치다. 알아두고 꼭 읽어보고. 그 다음에 24번도 체크. 자, 거기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그지? 그러니까 우리 요새로 따지면 뭐겠어? 뭐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대규모 점포 이거 개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등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행정연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그지? 만약에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하면 어떻게 돼 있어? 뭐 대형 마트는 그냥 막 들어서겠네, 그죠? 요것만 신고서만 내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수리 요하는 신고니까 아무리 요거를 가지고 신고서를 내도 행정기관이 주변에 뭐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수리를 거부할지, 그러면 대형마트 못 들어서게 제한하는 거지, 그지? 자, 그럴 필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겠지. 24번.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신고사항이 아닌 제목, 신고사항이 아닌 신고, 법에서 신고하도록 돼 있지도 않은 대상에 대해서 신고해온 거에 대해서 행정위원이 수리를 해주거나 수리 거부해도 그런 국민의 권리 의무에 아무 영향 안 주는 거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까 얘기한 거 그거 나타내는 거야. 넘어가고 마지막 논점 쌍가루 4번. 자, 영업이 양도됐을 때 영업이 양도 신고, 영업의 양도 신고와 지위의 승계. 그러면 아까 여기지. A가 저는 영업자가 허가받아 영업하다가 딴 사람한테 가게 넘어갔어, 그지? 그러면 전 영업자의 권리 의무가
양수인에게 그대로 넘어오냐 이거지, 그지? 예. 자, 이 경우 대물적 영업, 그죠? 대물적 영업이 뭐야? 사람 자격 능력 보고 뭐 허가나 신고 받고 영업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가 영업이 허용되는 장소인가 지역인가 시설을 갖췄네 이것만 보고 이제 영업할 수 있게 하는 게 대물적 영업이야. 응? 우리가 술집 영업은 사람의 그 술집 영업 허가 등 영업하려는 사람의 자격 조건 이거 필요 없잖아. 그지? 대물적 영업이지. 응? 자, 그래서 대물적 영업이 양도 양수된 경우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양도 전에 양도인에게 존재했던 영업정지 등의 제재 사유는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양도인의 위반을 이유로 양수인에게 영업정지 조치 등 제재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판례 1번 오래된 건데도 계속 시험에 나온다. 자,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의 양수인이 그 영업을 양수한 후 행정청에 새로이 영업소 개설 통보를 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영업 양도 양수로 영업소에 관한 권리 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법적 효과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공중위생영업에 대해서 영업정지시킬 위법 사유가 있었다면 행정청은 그 영업이 타인에게 양도 양수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해서 양도인의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 내릴 수 있다. 응? 안 그러면 이거 안 하면 가게 이름만 바꿔서 새로이 신고하고 똑같은 영업을 하면서 법 제재를 피하는 걸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죠? 1번 꼭 알아두고 그 다음에 2번 판례도 아주 중요하네. 2번 판례 보면 자 사실상 영업이 양도 양수되었지만 여기서는 사실상 양도 양수됐다 그러지 아직 법적으로는 양도 양수가 아직 된 건 아니야. 그지? 근데 두 번째 줄에 보면 아직 뭐가 전이래? 행정기관에 수리가 있기 전이래. 그러면 이걸 우리가 칠판에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지? 자, A가 이제 뭐 영업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던 전 영업자야. 영업 허가대 영업자. 그런데 A가 B한테 이거를 계약을 맺었어. 넘기기로 양도 양수 계약을 맺고 B한테 이제 넘겼어. 지네들끼리는 계약이 맺어졌어. 넘어갔어. 사법상으로는 가게를 넘긴 거야. 그지? 근데 이게 우리 행정법적으로 B가 허가받은 자로 인정되려면 B가 신고를 해야 되잖아. 지휘승계 신고를 행정기관에 하고 자기가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겠다고 신고를 하고 행정기관이 신고를 수리를 해줘야만 수리돼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 거야? 법적으로 B가 허가받은 자로 이제 인정이 되는 거야. 수리가 아까 뭐라 했어? 전 영업자에게 내줬던 허가를 취소하고 새로이 양수인 B에게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부여해주는 그런 거라 그랬지? 이 수리가 돼야 이제 B가 허가받은 자가 되는 거야. 응? 그런데 지금 이거 전이래. 이거 전. 이게 신고 및 수리가 되기 전이야. 그러면 지네들끼리만 계약을 맺고 가게를 넘기는 계약을 했지만 아직 행정기관에 수리가 있기 전이라면 아직 허가받은 자는 누구야? A. 그지? 근데 우리 행정법적으로 A가 허가받은 자로 됐는데 지네 둘끼리는 돈 받고 가게 이미 넘겨줬어. 사실상 이제 네 가게입니다. 그랬더니 실제 B가 영업을 벌써 해. 사실상 B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그런데 얘가 법을 위반했어. B가 실제 가게를 운영하면서 위반했어. 그럼 행정기관은 누구한테 뭐 영업정지 같은 제재를 누구한테 내보내야 돼? A한테 내보내야 돼? B한테 내보내야 돼? A한테 내보내야 돼. 행정법적으로 아직 허가받은 자는 A란 말이야. 응? 근데 지네들끼리 계약 맺고 아예 가게는 이미 사실상 B한테 넘겨줬잖아. B가 실제 영업을 하다 위반했지? 그러면 논리적으로 법적으로는 A 가게인데 행정법적으로는 A가 허가받은 A 가게인데 B를 시켜서 실제 영업을 하게 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자,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둘째 줄 단어. 아직 행정기관에 뭐가 있기 전이라고? 수리 처분이 있기 전.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해. 수리가 있기 전이니까 아직 행정법적으로 허가받은 자는 누구다? A. 즉 종전 영업자가 아직 허가받은 자로 돼 있는 거다. 그지? 근데 지네들끼리는 사실상 이미 가게를 넘겨준 상태다. 그럼 양수인이 사실상 영업을 하다가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정적 책임은, 즉 영업정지 같은 받을 행정적 책임은 누구한테 귀속된다?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알겠지? 양도인이 말하자면 아직까지는 행정법적으로 허가받은 자니까, 그지? 그래서 포인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그 다음에 3번도 잘 보자. 3번도 자, 영업자, 야, 허가받을 때 아마 뭐 신고하고 허가받고 할 때, 영업 허가를 받을 때 자기가 영업하는 장소의 면적도 다 이제 기재해갖고 허가를 받았겠지? 그랬다가 영업장 면적을 뭐 늘리거나 줄일 수 있잖아. 그러면 이것도 변경했다고 신고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라고.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사항. 그런데 읽어보자. 영업장 면적을 변경시켰는데 이거 신고 안 했어. 신고하게 돼 있는, 신고가 안 돼 있는 그 영업을 양수한 자가 있다는 거야. 응? 양수자가. 근데 양수한 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했다면 어떻게 돼?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면 이게 논리가 어떻게 된 거지? 야, 애초에 영업장 면적을 변경한 건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이었어. 종전의 영업자였다고. 근데 종전 영업자가 영업장 면적을 변경시키고 어떻게 써야 돼?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신고도 안 한 상태로 계속 영업을 하다가 이걸 또 딴 사람한테 가게를 넘긴 거잖아. 양수인도 그걸 넘겨받은 상태에서 또 신고를 계속 안 한 채 영업을 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행정기관이 변경 신고 안 했다 해가지고 처벌을 하는데 누구한테 처벌을 내보냈어? 양수인한테 내보냈지. 그지? 이미 이 사람은 법적으로 허가받은 자는 양수인이 돼 있으니까. 그지? 양수인한테 처벌했더니 양수인이 뭐라고 항변했겠어? 그 영업장 변경은 내가 한 게 아닌데요. 종전 영업자가 변경하고 내가 한 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이미 변경된 거를 그냥 인수해서 내가 영업을 계속했던 것 뿐이에요. 하지만 종전 영업자 어떻게 돼? 그 변경 신고해야 될 의무 제대로 이행 안 한 책임 양수인에게 이미 넘어왔어요. 수리가 된 상태니까. 그지? 그리고 양수인도 그걸 알았다면, 변경 신고가 안 됐다는 걸 알았다면 양수인도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 그러니까 전 영업자의 책임과 본인 책임 둘 다 있어요. 그래서 양수인이 책임이 돌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야? 4번 판례는 아까 얘기했다. 지휘승계 신고 수리하는 건 종전 영업자에게 내줬던 허가를 취소하는 불이익한 조치니까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청취 거친 다음에 수리 결정했네. 그 얘기 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5번, 지금 4번, 5번, 6번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응? 그 다음에 5번까지 하고 6번 중요. 6번. 자, 6번 판례. 자, 읽어보면 첫째 줄. 자, 행정청이 지휘승계 신고 수리하는, 지휘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행정기관의 행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적법한 양도 양수 계약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래. 응?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A와 B, 이 둘 사이에 이 영업 양도 양수 계약이 적법하게 행해졌다는 걸 전제로 이걸 신고해오면 이걸 수리해 주는 거다 이거야. 응? 그런데 만약에 이 둘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면, 응? 둘 사이의 영업 양도 양수 계약이 무효라면 수리해 줘야 될 대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 이거지. 따라서 이게 계약이 이게 무효라면 설령 지네들이 양도 양수 계약 맺었다면서 신고를 해갖고 행정위원회 수리해 줬어도 수리행위도 무효입니다. 있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수리해 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읽어보니까 뭐라 됐어? 6번 둘째 줄. 수리해 줘야 될 대상인 그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양도 양수가 존재하지 않냐거나 그게 있더라도 무효인 때에는 설령 행정위원회 수리를 해줬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대상도 없는 것에 대해서 수리해 준 것으로서 당연히 수리행위도 역시 무효다. 이게 하나.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게 아마 둘 사이에 양도인이 아마 문제 삼을 것 같은데 둘 사이에 계약을 맺고 이제 가게를 넘겼다 이거예요. 응? 그리고 양수인이 뭐야? 양수인 B가 이제 가서 신고를 했고 행정위원회 수리까지 해준 다음에 뒤늦게 뭐야? 영업을 넘긴 양도인 측에서 문제를 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양도인 측에서
야, 우리들의 양도 양수 계약은 무효였다. 응? 뒤늦게 무효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인은 그럼 어떻게 싸우면 된대? 이 계약이 양도 양수 계약이 무효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이걸 신고받고 지휘승계 신고받고 수리해준 행위는 무효다라고 이 수리해준 행위를 바로 행정소송으로 무효 판결해달라고 싸울 수 있대. 방법이 두 가지야. 이 양도인이 이렇게 양도 양수 계약을 맺고 지휘승계 신고가 이루어졌고 행정기관이 수리까지 한 상태에서 뒤늦게 양도인이 이 양도 양수 계약이 무효였다라고 주장한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싸울 수 있대. 한 가지 방법은 이 자기네들의 계약, 이거는 사법상 계약이거든. 이 사법상 계약을 이걸 가지고 뭐야? 무효라고 판결해달라고 무효라고 민사소송. 응? 이 사법상 계약, 이 계약 사법상 계약 자체를 민사소송으로 싸워서 계약을 무효라고 판결받고 받는 방법이 있어. 응? 그러면 이거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받고 아마 행정기관에 신청하면 그 판결서랑 해서 신청하면 이 수리가 무효 처리될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요걸 지네들의 양도 양수 계약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서 싸우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걸 안 하고 그냥 바로 이 계약이 무효인데 왜 행정기관이 수리해 줬냐고 수리 행위를 바로 행정소송으로 바로 싸우는 방법. 응?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읽어봐. 6번의 끝에 보면 자,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인은 그러니까 양도인은 민사쟁송, 즉 민사소송으로 자기네들 양도 양수 계약이 무효라고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걸 안 하고 막바로 뭐 해야 된대? 곧바로 왜 무효인 양도 양수 계약인데 행정기관은 왜 수리를 해줬냐? 그래서 행정기관의 수리 행위를 대상으로 막바로 행정소송으로 무효 판결해달라고 소송할 수 있다 이거야. 응? 다 이게 두 가지 중요한. 6번에서는 다 시험에 다 쓰입니다. 두 가지가. 즉 지위 승계 신고 수리는 적법한 양도 양수 계약이 존재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다. 그렇지? 응?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양도 양수 계약이 무효라면 행정기관이 수리한 행위도 역시 당연히 무효인 거다. 이게 한 문장.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양도 양수 계약이 무효라고 뒤늦게 주장하는 양도인은 민사소송으로 지네들의 양도 양수 계약을 다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막바로 왜 양도 양수 계약이 무효인데 행정기관은 수리를 해주냐고 수리 행위를 행정소송으로 바로 다툴 수도 있다. 바로 중시. 그지? 그 다음에 자, 7번도 공부를 해둬야 되겠다. 7번도. 자, 7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거야. 자, A하고 A가 여기서 보면 A가 뭘 받았냐면 채석, 그러니까 돌 캐는 거야. 그지? 채석 허가를 받은 자야. 응? 그런데 A가 채석 허가를 받았다가 B한테 뭐 했대? 응? B한테 이걸 넘기는 계약을 맺었대. 채석 허가. 대물적 허가거든? 계약을 맺었대. 그런데 그럼 계약을 맺었다면 얘는 이제 채석 허가 받은 자의 지위를 넘겨받을 입장에 있는 사람이잖아. 응? 입장에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얘가 양수인이지? 근데 아직 양수인이 뭘 안 했어? 지위 승계 신고 및 신고 및 수리가 아직 되기 전이야, 전. 응? 전 단계야. 그러니까 양수인은 이제 지네들끼리 계약을 맺고 넘겨받기로 했으니까 요걸 할 생각인 거야. 요걸 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무슨 조치가 됐냐면 행정청, 예를 들어서 시장이 아직 이거 전이니까 허가받은 자는 A잖아. 허가받은 자는, 그치? 그러니까 시장이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이 허가를 A한테 허가 내준 걸 취소시키는 조치를 한 거야. 응? 그러면 갑자기 B가 붕 뜬 거야. 이때 허가 취소된 거에 대해서 누가 소송으로 싸울 수 있냐면 A는 당연히 자기한테 나온 허가를 취소한 조치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싸울 수 있어요. 근데 A뿐만 아니라 누구도 싸울 수 있다는 거야.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넘겨받을 입장에 있는 양수인 B도 어떻게 돼?
자기가 아직은 신고 및 수리가 아직은 되기 전이지만 얘도 지네들의 계약 맺은 바에 따라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넘겨받을 입장에 있는 얘도 시장이 A에 대한 허가를 취소시켜버리면 자기가 넘겨받을 게 없어져 버렸잖아. 이때 양수인 B도 왜 A에 대한 허가를 취소시켰느냐, 그것 때문에 자기 불이익 입었다 해가지고 이 취소한 행위를 대상으로 양수인 B도 소송할 자격이 있다. 이게 판례의 골자야. 그래서 7번 끝에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한 채석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면 이는 양수인에 대해서 직접적 침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어떻게 돼? 양수인도 양도인에 대한 허가 취소 조치 취소 판결 내려달라고 소송할 자격이 있다. 응? 이 정도. 자, 이거를 하나의 주제로 한번 끊고 할 걸 했더니 그냥 한 2시간가량을 해버렸어. 그지? 그래서 이 신고, 사인의 공법으로서 신고에 관한 사항이 시험의 단골 출제 영역이야. 이따가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기출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자, 좀 쉬는 시간을 갖고 진행합시다.